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주제는 Think Different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비슷한 AI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남들과 똑같아지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함정에 벗어나서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Think Different, 한마디로 다르게 생각하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네릭 스파이럴이라는 용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효율성만 쫓아 AI가 써준 글, AI가 만들어준 마케팅 문구를 그대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죠. AI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 가게의 매력을, 우리 가게의 특별한 특이점을 오히려 상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재조합된 데이터만 믿고 내보낸 결과물은 결국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영혼을 삭제해버립니다. 이는 소비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끊어버리게 되고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일로 가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별성이 없는 평범한 굴레, 제네릭 스파이럴 현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1997년 애플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Think Different란 말은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처음 했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오늘 우리 AI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는 1997년도 파산 위기에 있던 애플을 선택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Think Different였습니다. 당시 스티브 잡스는 최신 기술이나 복잡한 컴퓨터 사양을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컴퓨터 사양이나 기술은 누구나 똑같이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다르다, different하다 라는 관점의 그 different는 바로 인간에 향해 있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인간에 있다. 인간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애플이 초창기에 출시했던 아이팟, MP3죠. 그리고 아이폰,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복, 인간의 감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술로 접근합니다라고 설명해서 대단한 찬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AI 만능주의 시대에도 Think Different의 철학은 똑같이 적용되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AI를 사용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목적은 AI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행복을 만들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AI 비즈니스 환경에서 Think Different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AI를 더 이상 생산성 공장으로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공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경영에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산업혁명 시대에 간의 수공업 형태에 있었던 산업을 경공업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것이 공장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로 공장 시스템에 의해서 찍어내는 표준화된 제품들은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을 가져왔고 그것은 곧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AI 시대에 우리는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품질만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AI는 더 이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잡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기술은 마음을 넓혀주는 영혼의 자전거다. 특별히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인문학적 통찰과 과학을 결합해서 고객인 사용자가 기술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이폰의 시작이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Think Different의 철학을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잘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중소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 입장에서의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공감입니다. 대기업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감의 수준을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공감의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인데요.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한 AI가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적인 공감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업과 정서적으로 연결된 고객이 일반적인 고객보다도 훨씬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 많은 연구의 결과인데요. 우리 기업, 우리 가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AI가 아니라 우리의 브랜드의 옹호자인 고객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알고리즘으로 밀어내는 옹호자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통해서 전달되는 옹호자는 그 신뢰의 깊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가짜 유대감에 속지 말고 진짜 유대감을 가져가야 합니다. LLM 파스라 그러는데 LLM은 언어 모델 우리가 그걸 LLM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엠파시에 파스를 따서 두 개를 붙여서 혼합된 말이 바로 LLM 파스인데요. 기계적 공감입니다. 이 기계가 AI가 오늘날 사람처럼 위로도 해주고 유대감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유대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사람처럼 무척 친절하게 응대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이 공감을 진짜 공감이라고 여기면 고객은 기계의 친절한 말투에서 진짜 위로나 유대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감, human connection, 온기가 전달되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져야 합니다. 진정성을 창출하는 방정식은 단순해요. AI가 벌어준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공감할 시간이 확보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AI가 벌어준 시간을 고객과 눈 맞추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AI가 도입되기 전에는 행정이나 단순 반복 업무가 80%를 차지하고 고객과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AI가 도입하고 나서는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세이브를 시켜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을 또 공장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자꾸 나가지 말고 고객과의 소통, 고객과의 공감, 고객과의 대면의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 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Think Different의 포인트입니다. 대면 시간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반응인데요. 바로 고객과의 공감 시간이 확보됐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의 사례인데요. AI가 복잡한 서류와 행정 업무를 다 처리해 주다 보니 그 남은 시간에 오히려 의사가 환자와 눈을 맞추며 환자의 질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는 일이 늘어났다. 그래서 고객이 굉장히 만족했다. 그래서 나는 이 병원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조사 결과는 미국의 사례에서 뽑아낸 조사 결과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병원은 참 의사가 친절하다.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나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만족도를 표현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AI로 인해서 확보된 물리적인 시간을 고객과의 접촉, 고객과의 소통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조건 사람의 손길로 완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초안에 있어서는 AI가 잘 작성합니다. 마케팅 문구나 또는 1차로 고객에게 응대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주는데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획일화된 초안 데이터입니다. 중간 단계가 중요한데요. 깔때기 모양의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요. 직감과 편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걸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개입한다 그런 의미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AI가 만들어진 초안에 대해서 인간의 온기가 담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최종 결과물이 우리 기업만의 온기가 담긴 진정성이 담긴 차별화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AI가 만들어준 초안이 결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낀 인건비를 그래서 바로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데요.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 창의적인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직원을 성장하고 역량 강화시켜서 업무 행복도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의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AI를 통해서 확보된 시간 절약 부분만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 건가? 바로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에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think different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비즈니스의 목표의 함수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목표는 비용 절감이 대부분이에요. 인건비를 얼마나 줄일까?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얼마나 줄일까? 그런데 AI를 통해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세이브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또 다른 비용 절감을 위한 AI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관계적 ROI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의 목표 함수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감성적인 성과 지표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감성적인 터치만큼 고객이 신뢰를 느끼고 직원이 더 친절해졌다면 그것은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직원은 기계의 부품처럼 전락하고 말 겁니다. 실질적으로 IBM은 이 감성적 관계적 접근 지표를 통해서 직원 만족도를 25%나 향상시켰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고객 만족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무엇이 가장 크리티컬하게 중요하냐면 직원 만족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원 만족은 곧 고객의 만족으로 연결됐다는 것이 대부분 서비스 마케팅에서 나오는 논문들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혁명입니다. AI를 통해서 시간이 세이브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공정혁명으로 가야 됩니다. 이 공정혁명은 AI를 통한 고도화가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휴먼 인 더 루프, 인간이 직접 개입하는 과정 속에 디테일한 체크가 이뤄내야 됩니다. 인간의 개입을 반드시 이뤄놔야만 평균의 함정, 즉 AI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표 혁명입니다. 비용 절감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을 뒤로 하고 직원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로 우리의 지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신뢰도 지표, 유대감 지표, 행복감 지표, 그리고 또한 직원들의 만족도 지표,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기업만의 압도적인 매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진은 AI가 구성해서 에너지를 주지만 핸들은 결국 인간이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동차의 목적지를 결정하고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도록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업장이 앞으로 유일하게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